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관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겉도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친구나 가족, 연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 속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유독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으로 나의 상처를 보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은 저 사람은 MBTI의 T니까 사고형이야. 그러니까 감정을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떤 테두리 안으로 가둬놓고 그리고 공식화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그 프레임에 가두기도 하지만 본인을 어떤 프레임으로 둘러서 관계에서 자기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연애를 잘하는 방법으로 프레임 이론이 유행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프레임을 너무 남용하게 되면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악순환이 어떻게 빠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관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관계가 넓어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역할도 다양해지잖아요. 내가 업무를 시키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그것을 따르기도 하고, 팀원들을 독려하면서 같이 단합을 유도하기도 하고, 내가 팀원이 돼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관계가 넓어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도 다양해지는 거죠. 이렇게 학생 때와는 다르게 나에게 수많은 역할과 그 다음에 관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계가 늘어날수록 상처를 받는 일도 같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맞지 않고 싶지만 내가 떠맡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상처가 쌓여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할 거예요. 성장기에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충분한 지지를 받고, 친구와도 원만한 관계를 오래 유지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화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을 연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은 어떻게 풀어가면 될지를 떠올리고 시도하고 도전해 보면서 점점 사회적인 기술을 더 발전시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친구들로부터는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현재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내가 별다른 에너지도 없고, 그리고 내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가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상처를 계속 받으면 지치고 쪼그라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게나마도 내가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 중에는 나와 가치관이 너무 다르고 관계를 맺으면 내가 피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관계들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기게 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공식화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매뉴얼을 만들듯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이런 프레임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친밀한 관계에도 이 프레임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방해물이 돼요. 친구나 연인을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나 판매자와 고객과의 관계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여나가다 보면 점점 그 꼬리표는 늘어나게 돼요. 점점 꼬리표가 늘어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나의 관계는 축소되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줄어들면 나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고립감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육체적인 고통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런 고립감은 관계에서 느끼는 그런 상처와 비슷하게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더욱 위축시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철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프레임 씌우기는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만들어서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런 소외감은 관계의 상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더 프레임을 씌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프레임은 더 소외감을 만들어서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나를 더 위축시키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악순환에서는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첫 번째는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을 정도면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관계에서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여유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고립에 빠져서 악순환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립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은 고통이니까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관계 패턴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얼마나 고립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고독과 고립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체크리스트를 한번 실시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감정 일기 쓰기나 생각 바꾸기처럼 내가 글로 쓰면서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도 필요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씌워진 프레임을 벗기는 작업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악인도 존재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들이 공존하는데, 근데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족하면 나누기도 하고 내가 부족하면 내 것을 지키느라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상냥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기도 하지만 내가 침울하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때로는 차갑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마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사람들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면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TI에서 T 유형이 나왔다고 해서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F 유형, 그러니까 감정형이 나왔다고 해서 사고형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류 심리학에서는 MBTI 같이 성격을 유형으로 나누지는 않아요. 저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저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는
외향적인 특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와 함께 내향적인 특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특성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성, 내향성, 사고형, 감정형, 이렇게 사람을 하나의 프레임 속에 가둬놓고 공식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씌웠던 그 프레임을 벗겨주고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해주고 그대로 수용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과 가벼운 만남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시간이 허락하면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면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규모 모임에 참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관계를 넓힐 수 있는 행동 습관이 꼭 필요해요. 이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하고 호칭을 부르기, 작은 칭찬의 말 전달하기, 여유로운 미소 짓기. 이런 행동들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거예요. 다채롭고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프레임 속에 가두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건강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